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길고 긴 맹절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 만나는 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이 MB의 단 하나의 행복이자 단 한 가지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야, 여기다 여기 어디 번호 진우야. 그래, 진우야. 어떻게 명절 동안 생각이 좀 바뀐 거 없나? 좀 생각이 동글동글만해졌나? 응? 이제 그만 좀 해라. 응, 진우야. 내 마음이 묻다, 이가. 내 충청도 버전 해줄까? 이거는 갱우가 아니다, 이가, 갱우가. 응? 그렇잖아, 응? 응? 아, 나봐. 진우야, 응? 좋은 말로 할 때 수그리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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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야. 내 진짜 화나면 니 죽는 수가 있다, 진짜, 응? 응? 나봐, 지금, 응? 가시죠, 응? 야, 가시죠. 나보라고 지금 가잖아, 안 그래도. 야! 자, 조준희 기자, 안원구 전 너무 길어요.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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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휴를 마지막 날을 쉬지 못하고 여기 나오게 해서 매우 고소합니다. 아니 혼자 하시지 듣지도 않는데. 네, 오늘 출근길에는 듣는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매우 적겠지만 또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듣게 됩니다. 예. 주말에 저희 PD 얘기로는 연휴 기간에 다운로드는 더 늘어났다고. 예. 심심한 거죠. 네. 또는 멀리 운전하고 멀리 가실 때 듣기도 하고. 자, 오늘 아침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의 숫자는 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오후에나 내일 다운로드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 덜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140억을 돌려받기 이전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 다스에서 140억을 돌려받았다. 이 얘기 이제 충분히 저희가 했고 그러면 이 이전 상황 어쩌다가 이 140억을 돌려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이게 바로 이제 BBK 사건이거든요. BBK 사건인데 이게 워낙 회사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잘 회사 이름이 의미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래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내부 거래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하기 당시도 어려웠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더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걸 다시 한번 기억에서 소환할 때가 왔어요. 예.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 정리를 할 테니까 중간에 청장님과 조 기자가 끼어들어서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김경준 씨와 이명박 당신의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합니다. 9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경준 씨를 이명박 씨가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네. 둘이 주장이 서로 다르죠. 네. 누나가 소개를 해줬다라는 설도 있고 누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명박 씨하고 에리카 김 씨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소개를 해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네. 김경주 씨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자,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설립하는데 그래서 당시 대표이사가 김경준 씨가 되고 예. 이 종잣돈이라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190억. 190억은 다스에서 나오는데 이 다스는 이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의혹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스에서 나오고 대표는 김경준 씨가 돼서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 설립은 김경준 씨가 했어요. 그런데 투자 그 회사를 만드는데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그러면 설립회사, 투자회사의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다스에 190억,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들 지인들 회사에서 돈을 가져와서 600억에서 800억까지 투자를 받습니다. 돈이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준 씨는 이 회사가 어떻게 내 회사냐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삼성생명에 가서 어떻게 100억을 받아내고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이런 한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내느냐. 이 정도 액수로 움직일 수 나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투자를 받는단 말이냐.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한테서 투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 실제로 다스에서 190억이 들어올 때 김경준 씨는 35살이었고요. 예. 그 35살 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그 다스에 가가지고 예. 190억을 받아옵니다. 다스에 처음 만나서 받았다고 하죠. 네, 다스에 방문했을 때 다스의 회장이 이상은 씨였는데 이상은 씨는 만나지도 않았고요. 다스에 돈을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장은 김성우 씨였는데 김성우 씨한테 지금 김성우 씨 옆에 있던 사람한테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젊고 멋쟁이 청년이 하나 와서 젊은 청년이다. 그냥 젊은 청년이고 옷맵시도 좋고 그냥 좋은 이미지의 청년이 와서 한 5분 정도 김성우를 만나고 그냥 갔다. 네. 그리고 190억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0억이 아니고 19억도 아니고 1,900만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당시 다스의 장부상 190억을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이익도 훨씬 작았는데 사실 그런데 다스에는 돈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장부나 그 명목상으로는 그 190억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예요. 여력이 전혀 없었고요. 그 돈이 이제 263억 그 도곡동 땅 판 돈에서 나온 거죠.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이 연결돼 있다고 계속 하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래서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예, 10몇 년째 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90억이 들어가면서 당시 인터뷰 이제 회사 꼴에 맞춰서 만들어졌는데 당시 인터뷰를 보면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이명박 씨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어요. 예, 박탈이 돼 98년도 일이죠. 그런데 정치 활동 재개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이제 토목건설 분야에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시면 98년, 99년이 인터넷 시대가 막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IMF였습니다. 네, IMF였고. 그래서 첨단 분야에서 사업 성공을 해낸 경력이 필요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시 잘 나가던 금융인이었던 김경준 씨와 함께 이런 투자자문 회사인 BBK를 설립했는데 BBK 회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인터넷 기반의 종합 금융회사, 예,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BK는 투자 자문이고, 그리고, 증권회사인 EBK, 인터넷 증권회사 EBK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두 가지 회사를 지주회사인 LKE, 예, 이름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BBK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의 꼴은 그렇게 증권회사, 지주회사, 투자회사, 그리고 인터넷 은행을 만들고 싶어 했지만 인터넷 은행은 당시 법상 안 됐기 때문에 설립이 안 됐죠. 예, 4가지 은행까지 이런 종합금융회사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예. 하나은행, 삼성생명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에? 심택이라는 회사가 또 있죠. 그리고 그 종교단체, 기독교단체도 투자를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같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 아주 특별히 가까운 사람. 소망교회 그 장로 동료였습니다. 예. 그런 곳에서만 투자를 했어요. 예. 하필이면. 그런데 당시 특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들이, 예. 그런데 그게 가장 말이 안 되는데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했다고 해서 대표가 되긴 했어요. 예. 근데 부사장 그리고 경리과장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다 이명박 사람들이었어요. 김백준, 이진영 이런 사람들은 BBK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모두 청와대에 갔습니다. 이명박 때. 근데 당시에 새로운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회사. 그래서 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 써보니까 좋다. 이렇게 광고 모델로 나서고 CEO로 나선 사람이 이명박이었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광고하고 팔고 다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나도 속았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죠. 갑자기. 근데 그 이전에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 투자들 본인들 다 지인들이고 지금 방금 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이 다 자기 측근들인데 자기는 이 투자를 몰랐다고 그래요. 네. 다스에서 190억이 간 투자에 대해서도 본인을 몰랐다. 네. 그거는 그 회사는 자기 형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형이 알아서 투자한 것이지. 형도 몰랐어요. 근데 본인 형도 몰랐다고 나중에. 예. 강원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BBK를 내가 설립했다. 예. 또 그 이장춘 박사라는 분한테 명함을 줬는데 그 이장춘 박사가 꼼꼼하게 그 네네. 내용을 다 메모까지 해놨죠. 날 만나서 예. 이명박 그러한 주장들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하죠. 190억을 나는 몰랐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의 형님 처남이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장부상으로는 도저히 투자할 수 없는 정도, 이 투자가 실패하면 망할 정도의 돈을 투자해요. 그것도 35세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에게. 한국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믿을 만한 청년인지 아닌지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생한테, 형이. 예.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본인의 그 소위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본인의 경리 이런 분들이 다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해요. 저는 이 내용만 들으면 그 옛날에 우정우무대라고 있었어요. 군인 아저씨들, 군인들, 장병들을 그 위문 프로그램이었는데 뒤에 어머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앞에서는 저희 어머님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닌데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저희 어머님이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묘한 오버랩이 돼요. 안 되는데 나는. 그런가요? 왜 안 돼? 되지. 예. 누가 비유를 들려고 한 것 같은데, 예. 전혀 비유에 실패하고 있고요. 예. 다행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취재만 잘하면 지금 비유까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사의 시스템이 갖춰지고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고 꼴이 갖춰집니다. 꼴이 갖춰지는데 꼴이 갖춰지면서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광운대에서 BBK 설립했다. 그다음에 언론에 나와서 내가 인터넷 종합금융회사를 한다. 그 취재를 바로 이제 박영선 의원이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영상으로 남아있고.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한 겁니다. 네, 자청해서 자기 해달라고 자기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때는 광고를 했어야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잠깐 문제 하나 읽어도 됩니까? 네. 아까 LK 이뱅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LK는 L은 이명박이고 K는 김경준입니다. 네. 그래서 LK 이뱅크인데 BBK는 어떤 약자인지는 예. 몰랐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그 BBK 그 다스의 내부에 있는 분한테 문자 온 건데 BBK 뜻이 아예 이명박의 박과 B와 김백준의 B, 그다음에 김경준의 K가 해서 BBK랍니다. 박백김. 아하. 취재 하나 했죠. 예, 예. 새로 밝혀진 내용이네요. 이거는 김경준 씨도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BBK라고 처음부터 정해서 알려주면 그런 줄 알지. 여하간 김백준의 비였다? 네. 아하.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이제 17년 지나고 나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삼성생명 투자에서 이제 서명이 위조된 것도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에서 증권회사를 같이 할 수 없는데, 사실상 같이 한다는 게 들키게 되고, 금감원이 조사에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증권회사 역할을 하는 EBK 설립이 취소가 됩니다. 예. EBK가 설립이 취소되면 이게 이제 여기서 증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 구도가 무너지는 거죠. 예. 인터넷 종합 금융회사로서의 전체 그림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실패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부터. 네. 예. 사업은 원래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예. 예. 실패했으면 투자금을 날리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도 예외 없이. 그냥 그렇게 실패하고 끝났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예. 그냥 자기들 돈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네네. 자세히 따지면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따져보면 여기서 또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BBK, LK, EBK 이런 회사들은 다 각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 회사죠. 세 개의 별도 회사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계좌로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결국 다 같은 돈으로 새 회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예. 새 회사에 들어간 돈이 다 같은 돈이에요. 그때 여객펀드 마프를 이용하죠. 네. 마프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심화 학습할 때 나중에 다루기로 하랬고 한마디로 똑같은 돈이 세 개의 회사를 쭉 돌아가지고 세 개의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 세 개 회사의 경리도 한 사람이에요. 좀 전에 주 기자가 언급했던. 그리고 이 세 개 회사의 비품은 한 통장에서 샀습니다. 예. 같은 사무실을 썼고요. 예. 그래서 BBK와 LK와 EBK는 주인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주인이 같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BBK 주인은 다스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은 도곡동 땅의 주인이다. 이게 쭉 계속 연결되는 거라서 이름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여하간 사업이 실패하고 투자금을 날리면서 쫑 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문제가 없는데 그냥 뭐 한 회사, 세 개 회사를 한 자본금으로 했네, 뭐 이 정도.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금융당국이 이제 수사를 할 내용 정도가 불과했는데 이 투자금을 날리고 끝났어야 할 사업인데 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깝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범죄가 시작됩니다. 이 투자금을 날렸어야 되는데 이걸 회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 BBK 사업을 한 사람들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법이 뭐냐? 옵셔널 벤처스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예, 뭐. 옵셔널 벤처스는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광은창투라고 하는 투자사였어요. 거의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직전에서. 있는 껍데기만 사서 껍데기 회사를. 강주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였죠. 예. 그래서 강은창투라고 이제 불렸던 예. 것입니다. 이 광은창투를 삽니다. 거의 상장 폐기되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그리고 나서 이름을 옵셔널 벤처스라고 바꿔요. 그렇게 바꾸고 나서 이 회사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갑자기 하기 시작한다. 이런 정보를 막 흘리기 시작하죠. 주가 조작의 시작입니다. 주가 조작. 그러면서 주가 조작을 하려면 누군가 주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 이름으로 매입을 막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가짜 외국인을 만들어내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곳이 바로 BBK를 통해서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부터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그래. 간단하게 말해서 BBK가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BBK의 주인이 옵셔널 벤처스의 투자자들을 속인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BBK는 설립 취소가 확정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하루 앞이죠. 망하기 직전에 이제 돈을 빼돌리려고 주가 조작에 나선 거죠. 자, BBK는 이제 취소되고 망하고 투자금을 날리고 끝났어야 되는 건데 네. 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내냐면 옵셔널 벤처스라고 하는 회사를 자기들이 사요. 게다가 자기들이 산 다음에 이 BBK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충하려고 주가 조작 횡령을 하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처음부터. 예, 마음을 먹고 나섰습니다. 이 옵셔널 벤처스가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한다고 하니까 인기가 좋아지니까 물론 다 가짜 외국인이에요. 다 자기들인데 사람들이 막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들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막 들어와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천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고 5천여 명 이상의 네. 소액 투자자들이 여기에 속아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라면 유상증자 대금, 옵셔널 벤처스의 자본금이 될 돈이 들어온 거죠. 네. 이 자본금을 먹고 튄 겁니다. 네. 들고. 신종 투자 회사라고 했는데 신종 투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투자를 했거나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굉장히 그 회사가 빛이 나는 돈이 없던 외화가 없던 때였죠. 왜냐하면 이게 IMF 직후란 걸 생각하세요. 네. 네. IMF 직후인데 외국인들이 막 투자한다고 하니까 이 회사는 믿을만한 회사구나 하고 개인들. 거기다가 서울시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직접 한다고 하니까 그런 소문이 쫙 난 거죠. 네. 네. 주가 조작의 그 전형이죠. 네. 그러면서 옵셔널 벤처스의 당시 대표 김경준 씨였거든요. 김경준 씨가 회사에 들어온 자본금이 들어왔을까, 돈이 막 들어왔을까요, 자본금. 이걸 들고 튄 거예요. 예. 이걸 들고 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골 때리는 사정은 들고 튀기 전에 BBK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줍니다. 옵셔널 벤처스의 자본금이 들어왔는데 이걸 획경을 해가지고 BBK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 BBK 투자자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들이거나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로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참 약간 복잡해졌다니까. BBK 주인이 BBK 사업에 들어갔던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주가 조작을 한 돈을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 투자자들한테는 돌려주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준 거예요. 희한하게 여기만. 네. 그때 140억을 안 돌려준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나중에 다 잠잠해지면 돌려받으려고 했다.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 씨에게 당했다. 서로 공모했다. 이명계약이 있었다. 얘기가 서로 달라요.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때 140억이 네. 못 돌려받은 돈, 혹은 안 돌려받은 돈, 혹은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사고가 난 돈. 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지금 140억 사단이 난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줄 때까지만 해도 김경준과 이명박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김경준 씨는 이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위조 요건으로 도망갔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이명박 씨한테 계속 물어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전희 기자 안원구 청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다 됐어. 그 명목상으로는 그 190억을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예요. 여력이 전혀 없었고요. 그 돈이 이제 263억 그 도곡동 땅 판 돈에서 나온 거죠.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이 연결돼 있다고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도곡동 땅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다스 주인이 BBK 주인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죠. 예, 십몇 년째 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190억이 들어가면서 당시 인터뷰, 이제 회사 꼴에 맞춰 만들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보면,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시 이명박 씨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었어요. 예, 박탈이 돼. 98년도 일이죠. 그런데 정치 활동 재개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이제 토목건설 분야에, 이름을 날렸었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시면 98년, 99년이 인터넷 시대가 막 열리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IMF였습니다. 네, IMF였고. 그래서 첨단 분야에서 사업 성공을 해낸 경력이 필요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당시 잘 나가던 금융인이었던 김경준 씨와 함께 이런 투자자문 회사인 BBK를 설립했는데 BBK 회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인터넷 기반의 종합 금융회사, 예,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BK는 투자 자문이고, 그리고, 증권회사인 EBK, 인터넷 증권회사 EBK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두 가지 회사를 지주회사인 LKE, 예, 이름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BBK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회사의 꼴은 그렇게 길어요.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연휴를 마지막 날을 쉬지 못하고 여기 나오게 해서 매우 고소합니다. 아니 혼자 하시지 듣지도 않는데. 네, 오늘 출근길에는 듣는 분들이 평소에 비해서 매우 적겠지만 또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듣게 됩니다. 예. 주말에 저희 PD 얘기로는 연휴 기간에 다운로드는 더 늘어났다고. 예. 심심한 거죠. 네. 또는 멀리 운전하러 가실 때, 운전하고 멀리 가실 때 듣기도 하고. 자, 오늘 아침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의 숫자는 좀 적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오후에나 내일 다운로드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송을 하면 덜 억울하잖아요. 자, 오늘은 저희가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140억을 돌려받기 이전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예. 다스에서 140억을 돌려받았다. 이 얘기 이제 충분히 저희가 했고 그러면 이 이전 상황 어쩌다가 이 140억을 돌려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느냐. 이게 바로 이제 BBK 사건이거든요. BBK 사건인데 이게 워낙 회사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잘 회사 이름이 의미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거래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내부 거래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하기 당시도 어려웠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더 어렵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걸 다시 한번 기억에서 소환할 때가 왔어요. 예.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기본 정리를 할 테니까 중간에 청장님과 조 기자가 끼어들어서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김경준 씨와 이명박 당신은 씨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합니다. 99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경준 씨를 이명박 씨가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죠. 네. 둘이 주장이 서로 다르죠. 네. 누나가 소개를 해줬다. 라는 설도 있고 누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명박 씨하고 에리카 김 씨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때 당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분명한데 그래서 소개를 해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네, 김경주 씨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전에. 자,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설립하는데 그래서 당시 대표이사가 김경준 씨가 되고 예. 이 종잣돈이라기에는 굉장히 큽니다. 190억. 190억은 다스에서 나오는데 이 다스는 이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 의혹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스에서 나오고 대표는 김경준 씨가 돼서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처음에 설립은 김경준 씨가 했어요. 그런데 투자 회사를 만드는데 설립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네, 근데 그러면 설립 회사, 투자 회사의 요건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다스에 190억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들 지인들 회사에서 돈을 가져와서 600억에서 800억까지 투자를 받습니다. 돈이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경준 씨는 이 회사가 어떻게 내 회사냐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삼성생명에 가서 어떻게 100억을 받아내고 내가 하나은행에 가서 어떻게 돈을 받아내고 이런 한국의 투자자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돈을 받아내느냐. 이 정도 액수로 움직일 수 나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투자를 받는단 말이냐.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한테서 투자를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예. 그 실제로 다스에서 190억이 들어올 때 김경준 씨는 35살이었고요. 예. 그 35살 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그 다스에 가가지고 190억을 받아옵니다. 다스에 처음 만나서 받았다고 하죠. 네, 다스에 방문했을 때 다스의 회장이 이상은 씨였는데 이상은 씨는 만나지도 않았고요. 다스에 돈을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장은 김성우 씨였는데 김성우 씨한테 지금 김성우 씨 옆에 있던 사람한테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젊고 멋쟁이 청년이 하나 와서
젊은 청년이다. 그냥 젊은 청년이고 옷맵시도 좋고 그냥 좋은 이미지의 청년이 와서 한 5분 정도 김성호를 만나고 그냥 갔다. 네. 그리고 190억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90억이 아니고 19억도 아니고 1,900만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당시 다스의 장부상 190억을 움직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이익도 훨씬 작았는데 사실 그런데 다스에는 돈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장부나 지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길고 긴 명절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 만나는 보셨습니까?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이 MB의 단 하나의 행복이자 단 한 가지의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우야, 여기다 여기 어디 번호 진우야. 그래, 진우야. 어떻게 명절 동안 생각이 좀 바뀐 거 없나? 좀 생각이 동글동글만해졌나? 응? 이제 그만 좀 해라. 응, 진우야. 내 마음이 묻다 이가. 내 충청도 버전 해줄까? 이거는 갱우가 아니다 이가 갱우가. 어? 그렇잖아. 어? 어? 아 나봐. 진우야. 어? 좋은 말로 할 때 수그리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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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야. 내 진짜 화나면 네 죽는 수가 있다 진짜. 응? 응? 나봐 지금. 어? 가시죠. 응? 야, 가시죠. 나보라고 지금 가잖아 안 그래도. 야. 자, 조준희 기자, 안원구 전 너무